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이 단기 시황이나 적당한 수익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이야기, 큰 수익률, 그리고 아주 거대하고도 또 결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업사이드가 무한대로 뚫리는 잠재력,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희의 결정적 투자, 저희는 줄여서 박결투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 거대하고도 또 결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루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또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별 말씀을요. 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님을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의 대가, 밸류 펀드의 대가, 그리고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알고 계실 텐데, 예, 한국 밸류로 나오셔서 또 의미 있는 행보를 최근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회사 어떻게 잘 운영이 되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표님께서 처음에 밸류 펀드를 내놓으셨을 때 시장 대비 수익률이 무려 1000% 이상 아웃퍼폼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가치주가 거의 10년 동안 굉장히 힘든 국면을 이어왔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가치주가 이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 좀 대표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시장에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의 환경이나 국면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이제 가치주에 유리한 국면도 있고 또 성장주에 유리한 국면도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1999년이죠.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성장주가 이제 강력한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이제 도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운영했던 가치주 펀드가 이제 어려운 국면을 맞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로스 사이클은 좀 짧고 강력한 측면이 있고, 이제 가치주 사이클은 좀 지루하고 좀 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부터 사실은 13년 동안, 2013년까지 아주 지루하고도 긴 강력한 그런 밸류 사이클이 도래를 했었어요. 그 구간에 이제 제가 한국투자증권 이제 고유 계정이랑 저희 10년 투자 펀드에서 운영해서 성과를 이어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1,400% 정도 수익률이 났어요. 근데 그동안 코스피는 한 100%밖에 못 올랐으니까 굉장히 큰 초과 성과를 냈지만은 이제 문제는 2014년 이후에 한 6년 이상 또 강력한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도래를 해서 작년 말까지를 놓고 보면 그 6년간 거의 성과가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이 바뀌는 거지만은 지난 6년을 돌이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상 유례가 없는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국면이 도래를 한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사실은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기법을 써요. DCF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할인할 때 할인율을 이자율을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으면은 이제 성장주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작년 사실은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이제 극도로 확산되고 팬데믹 사태까지 갔을 때 미 국고채 10년의 금리가 심지어는 0.3까지도 일시적으로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안정이 돼서 뭐 1.3%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국면이 이제 뭐 성장주가 가장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성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좀 안정적인 가치주가 좀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은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를 이제 둘러봐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인데 국내에도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성장주가 상대적인 이제 초강세 상황을 이제 시연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국면이 이제 슬슬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왜냐면 어떤 주식이든 기업이든 산업이든 영원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주가가. 그리고 영원히 성장할 수도 없고 때로는 좀 쉬어갈 때도 있고 역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에 지금 이제 부딪히는 국면도 오고 금리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많이 벌어졌고 성장주는 너무 많이 올랐고 가치주는 작년 말까지 보면 이제 극도로 저평가된 국면에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작년 이제 미국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작년 말까지 놓고 보면요, 지난 5년간 미국의 성장주가 미국의 가치주보다 약 90% 정도 아웃퍼폼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대반전이 이루어졌는데 올 5월까지를 놓고 보면 오히려 미국의 가치주가 미국의 성장주보다 한 20% 아웃퍼폼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게 사이클이 좀 바뀔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는 좀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가치주 가치주가. 사이클로 좀 오르는 게 아닌가. 뭐 국내만 놓고 봐도 이제 올 상반기 성적표를 보면요. 예. 압도적인 경기민감 가치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철강, 화학, 소재주 이런 쪽들이 이제 두세 배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와 성장의 괴리가 어느 정도는 메워졌고, 네. 그러나 가치주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그렇다고 이제 뭐 모든 성장주가 꺾이는 건 아니고, 예.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이제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좀 공존하는 그런 국면이 올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가치주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예.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어렵죠. 것 같습니다. 예,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계속 세상이 변하고 또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예.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주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산업 트렌드에 맞는 가치주의 정의를 새롭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이켜 보면 이제 10년 전을 돌아가면 이제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 예. 같은 게 가치주였겠죠. 근데 그건 이제 뭐 성장 가치주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뭐 가치주가 아니죠,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너무 오르면 이제, 예. 이제 가치주라는 게 성장주가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애매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는 이제 성장주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예, 아주 단순하게 도식하면 그렇죠. 좀 싼 거는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지금은 이제 그 성장 여력을 남들이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제 방치돼 있는 기업들, 이제 좋은 가치주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근데 뭐 자산 가치주, 수익 가치주가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내재 가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치주가 아닌 거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야만 이제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성장 가치주가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서서히 국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장할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가치주는 그 반면에 뭐 예를 들면 돈도 잘 벌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곳간에 재물이 두둑이 쌓여 있고 현금이 많거나 현금 예. 많고 배당 여력이 많고 뭐 따박따박 돈도 잘 벌고 이제 크게 성장은 못하겠지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제 수익 가치주나 이제 자산 가치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었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또 어떤 특별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트리거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장세는 좀 유동성 장세의 좀 마무리 국면인 거잖아요. 마무리 국면, 예. 작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코스피가 심지어는 뭐 1,500포인트도 붕괴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이제 급격히 유입됐고, 소위 이제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자금이 유입이 돼서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순매수 금액이 거의 작년에 66조, 예탁금이 늘어난 게 뭐 한 20, 30조, 따지고 보면 한 100조에 가까운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적인 성격을 띄었고,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성장주의 유동성 장세, 소위 BBIG로 불리는 기업들이 주도를 했고, 상반기는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크게 약진을 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장세가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근데 명확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쉽게 좀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국면이 온 거죠. 실적 장세는 이제 차별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특정 업종이 BBIG로 해서 뭐 모든 배터리 업종이 다 오르거나 모든 인터넷 업종이 다 오르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지금도 뭐 추가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밸류에이션의 룸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오를 거고,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뭐 이미 많이 오른 가치주는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니까 네. 뭐 아직도 여력이 있는 그런 가치주만 올라가는 철저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 같고 또 그 근거는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언젠가는 진정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경제 활동을 계속 유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 활동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좀 이런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서 뭐 실적 좋고 싼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고 싼 기업. 예. 그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종목들 가운 중심으로 가치주라고 우리는 부른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실적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종목을 선별하는 예. 기준이 예. 대표님께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치주 투자에 있어서 종목 선정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랄까요? 그렇죠. 기존의 이제 기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부분을 많이 쓰니까 예. 뭐 PBR이 낮거나 이제 PER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서칭을 해서 그 기업을 이제 탐방을 가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 기업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얼마만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 파워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 같은 거 이런 지배 정성적인 구조. 부분들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 건 ESG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제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서 정말 싼데 주가가 안 올라요. 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주가가 안 오르는데 이유가 뭘까? 라고 정말 많은 반성과 고민을 이제 해봤는데 예. 그 이유가 대부분 ESG가 취약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전통 가치주들을 보시면은 국영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철강, 그렇죠. 화학, 시멘트 이런 업종이다 보니 대부분 좀 이산화탄소를 좀 그렇습니다. 배출시키는 경우가 많고 예, 시대 정신에 전혀 어긋나는 네, 그런 예.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것도 변하고 있긴 하지만은 또 뭐 두 번째 소셜 부분만 보셔도 뭐 기업 탐방도 잘 안 받아주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뭐 IR, PR 전혀 안 하고 주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기업들이. 주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렇습니다. 예. 예. 주주하는 정책이 미흡한 거죠. 예. 근데 심지어는 뭐 어떤 기업은 뭐 자꾸 전화를 하니까 예. 엄청 귀찮아하고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화내고 이런 기업들도 꽤 있었어요. 상장사인데도요? 네, 한 뭐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예. 의무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을 예. 위한? 예. 요즘 그랬다가 뭐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금방 소문납니다. 그리고 뭐 거버넌스 부분, 뭐 GA 부분은 거버넌스. 뭐 잘 아시는 부분이고, 예. 뭐 심지어는 이제 어떤 기업들은 뭐 아직 상속이 안 돼서 아시다시피 뭐 대주주 상속가 65%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예,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예. 존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멘트 기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그 소속로에다가 석회석을 넣고 그다음 유연탄을 떼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그거를 이제 그 연료를 할 때 순환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탄을 안 쓰고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네. 이제 쓰레기도 치우면서 그러니까 원가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는 거예요. 쌍용 C&E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과거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많이 배출시키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순환자원 비중이 거의 38%에 육박해요.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네. 탈바꿈했네요. ESG 대표 기업입니다 지금. 아니, 이산화탄소를 네. 배출하던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은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PBR이 지금 2.4배까지 왔고요. 예. PER은 20배 가까이 왔고 배당 수익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닌 거 아닙니까? 비싸진 거 아닙니까? PER이 20배 수준이면은. 그래서 뭐 아주 저평가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이제 예. 없는 기업이 이제 예. 훌륭한 ESG 기업이 됐으니까 예. 뭐 ESG를 훌륭히 실천하고 그게 시세에 반영이 돼 있으면 ESG 가치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상이 이제 제가 자꾸 변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이제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세상을 지배했던 게 뭐냐 생각해 보면 군사력,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지배를 했었겠죠. 네.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고 지금은 또 크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모래리티, 도덕이 지배하는 도덕.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제 도덕적이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하고 이상하게도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 지금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 저크버그 같은 분들이 전 재산의 거의 99%, 뭐 98% 재산의 대부분을 투입을 해서 기아와 빈곤과 재난과 질병 모든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왜 벌어지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세상은 좀 이렇게 인류의 좀 자정행위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뭐 빈부의격차도 너무 심해지고 이 불평등이 심해지면 인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좀 자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기업들도 지금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뭐 ESG 위원회 신설을 하고 계속 이제 최소한 이제 기업의 본질이나 어떤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착한 척 해야 되는 시대는 온 거죠. 착한 척이라도 예. 해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착한 척만 해줘도 저는 주가가 한 30~40%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쉬운데 이 질문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걸 잘 알고 기업들이 누구나 예. ESG를 예. 주장하고 자신들이 ESG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진짜를 솎아내야 또 예.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표님만의 그런 해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부딪히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역발상 ESG인데요. ESG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ESG 평판이 나쁘거나 시장의 오해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몰라주는 기업들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들 기업 주가 저평가돼 있는데 이거를 바꿔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하는 기업에만 투자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호적 행동 중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저희는 투자 안 합니다. 적대적으로 안 네. 하시는군요. 절대로 주식을 사지 않을 거고 예. 그 기업의 의지나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자문해주고 컨설팅해줘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뭐 주주도 행복하고 기업도 좋고 저희 고객도 좋고 저희도 좋은 보다 동반 성장하는 상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기업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어떤 태도가. 네. 태도가 나쁘면 투자를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찾는 방법은 저희 대표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라이프 자산융의 이채원 대표. 지금까지는 한국 가치 투자의 대가였는데 이제는 ESG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앞으로 더욱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